챕터 5 슬럼프는 없다. 자격증이라는 장애물. 자격증을 갖추지 않으면 그 누구도 쓸모 있는 작품을 만들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교육 사업은 성장했다. 물론 자격증이 꼭 필요한 분야도 있다. 나 역시 유튜브로 수술법을 배운 무릎 전문 외과의에게 수술을 받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한편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흥미로운 문제거리를 해결하는데 아니면 사람들을 이끄는데 허가가 필요한 건 아니다. 기사를 쓰는데 지지자와 함께 하는데 아니면 일에 책임을 지는데도 학위가 필요한 건 아니다. 산업 시스템은 결과물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 자격 조건을 만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격이란 건 장애가 되었다. 변화를 일으키려는 사람이 추구하는 일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자격은 신호의 한 형태로 정지장치이자 다양성을 줄이는 방법이다. 많은 사람이 땡땡인 것처럼 행동하는 걸 어려워한다. 자격도 없는 사람을 일에서 배제하려는 힘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시도는 계속 실패하고 있다. 당신이 존경하는 리더를 보아라. 어떤 분야든 상관없다. 그러고 나서 어떤 자격증이 그 리더를 그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았는지 생각해보라. 석사 학위를 받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보다 당신이 염두에 둔 일을 실제로 하려면 당신이 염두에 둔 일을 실제로 하면서 2년을 보내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된다. 123. 명문대의 저주. 유명 대학의 저주는 유명 대학 이꼬르 좋은 대학이라는 그릇된 믿음에서 시작되었다. 그러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데 말이다. 유명 대학은 복종과 희소성의 체제를 강화하고 평판을 쌓기 위해 우리의 믿음과 협조를 구한다. 유명 대학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대학들이 유명해지기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일 뿐이다. 그런 욕망은 자격을 갖추려는 것과 같다. 유명 대학이라는 마법의 힘이 우리에게 사회적 지위와 권위라는 축복을 내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혼자서 대학 축구팀을 시작할 순 없다. 하지만 즉흥 연기를 펼치는 극단이라면 어떨까? 한 친구가 아이비리그에 속한 대학에 가서 즉흥 연기 동아리에 지원했지만 합격하지 못했다. 그래서 연기를 포기했다. 즉흥 연기의 자격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삶의 이야기에 고질적으로 박힌 편견일 뿐이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좋은 성적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버리라고 배운다. 그저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시험에서 선발되는 방식으로 보상을 얻는다고 배운다. 대다수 아이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합격은 유명 대학의 입학 허가서를 받는 일이다. 가로 열고 아니면 앞서 말한 유명 대학에 속한 즉흥 연기 동아리 오디션을 통과하는 일이거나 말이다. 가로 닫고. 이처럼 외부로부터 승인과 권한을 바라게 되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다. 왜냐하면 믿음의 근원은 자신이 아니라 대학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점점 많은 사람이 대학의 유명세가 사기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다. 유명 대학의 마법의 힘 같은 건 없다. 그런 대학들은 변화를 일으킬 만큼 마음을 써 노력하는 사람을 고르고 키우며 늘린 능력이 없다는 걸 자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124. 몸을 숨길 완벽한 장소. 우리가 몸을 숨길 장소가 자격이 없다는 변명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자격이란 건 지금과 같은 힘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뽑히지 않으면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자격을 얻기 위해 지원하거나 비용을 댈 방법이 없다며 거절을 당할 일도 없다. 자신이 이미 거절했기 때문이다. 오즈의 마법사 허수아비에게 학위를 수여했을 때 허수아비는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 외에 따로 받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학위 수여증이란 문서는 외부로부터 불필요한 승인이었고 그건 그저 허수아비가 아마도 스스로 찾을 수 있었던 자기 신뢰를 얻는데 도움을 준 것뿐이었다. 125. 솔직한 변명거리. 꼭 자격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발목을 잡거나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좋은 변명이 된다. 프랙티스를 방해하고 우리가 만드는 작품의 진실을 피하게 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효과적인 변명은 된다. 변명의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효과가 있기만 하다면 말이다. 솔직한 변명거리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을 찾고 싶다면 차이를 만들어낸 사람을 보아라. 그런 사람은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실망하게 하는 이야기에 속지 않는다. 그 딜이 얼마나 정당한지와 상관없이 변명거리를 무시하며 바른 길로 돌아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이들이다. 126. 가짜 전문가 대 진짜 전문가. 자격의 함정을 피하면 가짜 전문가로 향하는 문이 열린다.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다면 모든 사람이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거라면 그저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나 사기꾼도 중요한 일을 맡게 되는 건 아닐까. 내 생각은 그 반대다. 자격 요건 때문에 우리는 실제 전문가가 누구인지 잘못된 확신에 끌리게 된다. 학위를 가졌다는 사실이 통찰력과 경험이 있다거나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 학위가 있다는 건 종이 한 장을 받았다는 것뿐이지 일에 마음을 쓰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늘날에는 그 어느 때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우리는 사람들의 작품을 볼 수 있고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으며 그들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는 자격을 넘어설 수 있고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을 실제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일련의 작품을 만들 수 있으며 우리가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 수 있다. 당신에게 사기꾼이 되라거나 사기꾼을 따르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다. 그저 변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진짜 전문성을 쌓는 길고 긴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잡으라는 것이다. 127. 스티브 발머의 실수. 콜롬비아 대학 교수 스티브 게리 블랭크는 마이크로소프트 CEO 스티브 발머가 빌 게이츠로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 자리를 물려받은 즉시 몇 년에 걸쳐 회사를 망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뛰어난 재무적 성과를 보여주기는 했으나 스티브 발머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5가지 기술 트렌드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 실패했다. 검색 엔진 사업은 구글에 졌고 스마트폰 사업은 애플에 밀렸으며 모바일 운영체제 사업은 구글과 애플에 무릎을 꿇었고 미디어 사업은 애플과 넷플릭스에 자리를 내줬으며 클라우드 사업은 아마존에 패배했다.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사업 기회를 놓칠 수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잘하는 사업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회사의 핵심 역량을 방어하기 위해 조직을 짜고 그저 능숙한 일만 하는 조직을 만들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세기에 최적화된 조직이었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21세기의 사업을 넘겨주었다. 거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도 앞길이 막혀 있다고 믿는 길을 치사 선택할 수 있다. 물론 막혀 있는 길 같은 건 없다. 창의성을 발휘하는 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수를 피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결과물을 통제하려 지나치게 쓰는 바람에 스티브 발머는 과정을 버렸다. 그래서 회사 전체 앞길을 막는 일을 택하고 만 것이다. 128.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다.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대부분은 주변 사람들을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거나 그들이 무엇을 신뢰하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기 위한 기초를 쌓기 위한 것이다. 무엇을 위한 길인가라고 물으면 아마 항상 이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답이 따를 것이다. 자신이 만든 변화에 만족한다며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계획이다. 요리사는 식당 주방에서 나간 음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안다면 뛰어난 요리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시카고의 요리사인 일리아나 레건은 6년 연속 민슐랭 별을 받았다. 일리아나 레건과 그녀의 아내 안나 햄린이 새로운 종류의 레스토랑을 열기 위해 미시간주 시골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새로 만든 사업장을 레스토랑으로 부르면서도 전통 여관의 기능을 더했고 미슐랭의 별을 단 레스토랑에게 돈을 쓰는데 익숙한 부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꾸리는 게 영업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다. 새로운 사업이 그 기대에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가격, 위치, 메뉴의 관례를 깰 수 있었다. 그들의 레스토랑 메뉴는 흔한 동네 식당의 메뉴라기보다는 세계 최고로 꼽히는 레스토랑 로마의 셰프 르네 제핏의 메뉴와 비슷했다.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다. 사실 모든 걸 바꿀 수 없는 가능성이 더 크다. 129. 슬럼프는 미신이다. 슬럼프는 근거 없는 믿음에 불과하다. 슬럼프는 선택의 문제이다. 슬럼프는 진짜 나타난다. 하지만 전부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슬럼프 현상이 진짜가 아니라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중력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경험한다. 하지만 슬럼프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거미 공포증도 점성술에 대한 믿음도 발표하기 전에 느끼는 자신감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그런 현상은 늘 변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사람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르다. 그런 건 만들어진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진짜다. 그리고 변할 수 있다. 자신의 이야기가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그 자리를 대신하면 된다. 130. 확실한 것은 없다. 많은 걸 걸어야 하는 시장에서는 올바른 선택을 요구한다. 매번 말이다. 조립 라인에서 실수를 저지르면 일자리를 잃는다. 은행에서 실수하면 끝이다. 회의 중에 잘못된 발언을 하면 해고당한다.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올바른 답이란 없다. 어떻게 하는 일인지 알았다면 이미 했을 것이다.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개척자가 되어 일해야 하고 다음으로 도래할 무언가를 발명해야 한다. 여기에는 각본이나 사용설명서 같은 건 없다. 그래서 확실성이란 걸 찾기 힘들 수밖에 없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확실한 걸 찾기 힘들다는 건 문제되지 않는다. 그건 벌레도 아니고 박멸할 대상도 아니다. 불확실성이야말로 의미 있는 부분이다. 131. 무한에 가까운 실패. 재즈록 밴드 가수 스틸리 댄의 음악은 여전히 팔리고 있고 그들이 속한 분야에서도 그들의 음악은 계속 거론된다. 40년도 더 된 과거의 최고의 작품을 선보였던 이들은 이제 명밴드가 되었다. 스틸리 댄의 멤버 베커와 페이게는 수년 동안 공연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들은 공연 대신 스튜디오에서 뮤지션들과 함께 음악을 만들고 연주했다. 그리고 나서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녹음한 곡이 반짝반짝 빛날 때까지 다듬었다. 완벽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었다. 위대한 작품을 만들려면 이처럼 완벽주의를 따르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음악 순위에 이름을 올리는 가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록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 싱어송라이터 겸 배우 조니 캐시, 싱어송라이터 아레사 프랭클린 같은 가수와 그룹으로는 록밴드 가수 제퍼슨 에어플레인이 있다. 그래미상을 받은 적이 없는 예술가들이다. 사실 이들은 일종의 개인적인 진정성을 만들어냈고 음악에 지나친 광택을 입히는 것을 오히려 결점으로 보았다. 지난 20년 동안 스틸리 댄의 공연 투어가 성공적이었다는 걸 나는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의 라이브 공연은 앨범의 제작 가치와 비교할 수조차 없다. 사람들이 스틸리 댄의 라이브 공연에 가는 가장 큰 이유이다. 결함을 찾고 명백한 실수를 바로잡는 건 음악을 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이다. 하지만 그 위를 덮어 몇 번이고 갈고 닦는 건 관객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단순한 완벽주의일 뿐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실패를 바탕으로 삼는다. 가정을 따르려면 개척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개척자는 새로운 스킬을 배우고 새로운 관객을 찾아 나서며 기존의 관객을 위해 새로운 마법을 만든다. 하나의 접근법이나 스킬을 완벽하게 익히자마자 더욱 강력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새로운 방법을 찾을 유일한 길은 바른 방향으로 가는 도중에 틀릴 준비를 하는 것이다. 닌텐도는 핫투 제조업체였다. 스타벅스는 매장에서 잘 팔릴 음식을 정하는데 연거푸 실패했다. 어도비가 선보인 소프트웨어 제품 가운데 인기를 얻지 못한 제품은 수백 개나 된다. 개별 창작자도 마찬가지다. 코미디언 제리 사인필드의 삶을 무대로 옮긴 미국 드라마 사인필드를 보면 그 작품을 명작의 반열에 올린 뛰어난 회차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내용의 회차들이 전 시즌에 걸쳐 나온다. 당신이 좋아하는 모든 작가들은 당신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법한 책을 적어도 한 권씩은 냈다. 프랙티스를 하는 건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이지만 그 과정에서 독창성이 필요하다. 프랙티스는 꾸준히 해야 하지만 그 꾸준함은 의도의 일관성을 뜻하는 것이지 실행 방법의 일관성을 뜻하는 건 아니다. 프랙티스에 전념하는 모든 창작자는 길고 긴 거의 무한에 가까운 실패를 거듭한다. 글을 쓰는 것을 시작하지 못하는, 전구를 발명하지 못하는, 관계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모든 길을 걷는다.
창의적인 리더는 실패를 반복하고 반복한다. 그게 우리 일의 바탕이 된다. 우리는 실패하고 그 실패를 수정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시도하는 것이다. 132. 그녀의 핸드백에 들어있던 돈뭉치. 2015년 케네디 센터 헌정 공연에서 수상자인 아레사 프랭클린의 공연에 기타리스트 제임스 테릴러부터 가수 자넬 모네까지 올스타 군단이 참여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아레사 프랭클린의 핸드백이 놓여 있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제임스 테릴러가 그녀를 도우려고 몸을 숙여 핸드백을 주워줬다. 하지만 아레사 프랭클린은 제임스 테일러를 말 그대로 밀어냈다. 핸드백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아레사 프랭클린은 힘들게 음악 산업에 대해 배웠다. 1960년대, 1970년대 예술가, 특히 유색인종 여성인 예술가에게는 공연을 했다고 해서 늘 돈이 주어지는 게 아니었다. 나중에라는 말은 절대 주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무대에 오르기 전 출연료를 현금으로 미리 받는 습관이 생겼다. 핸드백에 넣은 출연료와 함께 무대에 오르는 것이다. 아레사 프랭클린의 이러한 습관은 하나의 내러티브가 되었다. 수십 년이 지난 그녀의 위상과 음악 산업계도 바뀌었지만 그녀의 내러티브는 변하지 않았다. 아마 중개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그녀는 정식 유언장도 남기지 않았던 것이리라. 정식 유언장이 없었던 탓에 사후 그녀가 남긴 재산을 두고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또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혹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관한 것이다. 프랙티스는 이런 내러티브를 다듬어 우리가 가려는 장소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만들어준다. 133. 슬럼프는 내러티브의 부작용. 우리 이야기는 세상에 어떻게 작동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며 다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나는 비관주의자이다라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나는 빨강머리여서 그 누구도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특정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답답한 직장을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불충분함에 관한 내러티브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필요 없는 성형수술을 하려고 하는 외모에 관한 내러티브이다. 내러티브는 우리의 선택, 우리의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의 차이를 만들려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준다. 내러티브는 우리가 주변 세상을 해석하는 데 사용하는 틀이다. 이제 당신의 내러티브에 관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본다. 당신의 내러티브는 세상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 만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의 오산이다. 만일 당신의 작품이 멋지다고 믿고 있지만 작품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상에 관한 진실한 이야기를 작품에 담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 간단한 테스트를 소개한다. 다음의 질문을 던져보아라. 성공한 다른 사람들도 이런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을까? 당신의 내러티브는 잘 작동하는가?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가? 묻는 이유는 내러티브는 목표 달성을 도와주기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내러티브가 방해된다면 당신의 기대에 맞춰 바깥 세상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내러티브를 바꾸는 편이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도 이미 짐작하고 있겠지만 슬럼프는 내러티브의 부작용이다. 물리적이거나 실제적인 것도 아니다. 그저 우리가 나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일 뿐이다. 바로 이 이야기가 일과 관련한 나쁜 습관 그리고 끊임없이 두려움을 불러오는 것이다. 134. 그는 시작을 시작했다. 멕시코에서 활동하는 건축가 알레한드로 데라베가 줄루에타는 고층 아파트를 잘 짓기로 유명하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아주 많은 제한 상황이 있는 데다가 유용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독창성을 보유하는 건 어려움의 연속이다. 그러나 그는 창의력뿐 아니라 뭔가를 새롭게 지어내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러한데 막힘이 없도록 그는 기하학적인 모양의 그림으로 그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고 나서 그린 그림을 스캔해 인쇄한 다음 3차원 패널로 만든다. 그는 끝을 목표로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시작한다.
우리가 움직이고 있을 때 멈추기가 어렵다. 그날 아침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더라도 말이다. 135. 무한게임. 무한게임을 이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 하는 게임이다. 종교학자 제임스 카스가 이런 이름을 붙였지만 그 개념은 명명되기 전부터 우리 주변에 있었다. 컨설턴트 사이먼 사이넥이 이를 주제로 무한게임이란 책을 썼다. 무한게임은 뒷마당에서 4세 아들과 함께하는 캐치볼이다. 이때는 이기기 위해 하는 게 아니다. 그저 아들과 캐치볼을 하려고 게임을 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긴다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게임들로 이루어져 있다. 과정은 무한하다. 우리가 그럴 거라고 믿는다면 말이다. 우리가 인생의 게임에 참여하는 건 이기기를 바라고 그래서 게임이 끝나기를 원해서가 아니다. 수잔 케어는 맥북의 마법 같은 아이콘을 디자인한 후에도 일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다른 형태의 디자인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유저들을 위해 열심히 선보였다. 게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게임에 참여해야 한다. 매 걸음은 우리가 계속되기를 희망할 수밖에 없는 여정에서의 움직임이다. 무한 게임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제한 시간도 점수판도 없다. 그저 게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믿는 것뿐이다. 136. 당신의 가능성과 경쟁하라. 뉴욕 마라톤 대회는 대략 5만 2천 명의 마라토너가 참가한다. 그중 적어도 5만 1,000명은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가장 먼저 결승점에 도달했다는 결과를 우승으로 여기는 희소성의 개념에서 생각한다면 말이다. 마라톤은 경쟁하는 운동이 아니라 협동하는 운동이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방울꿈치로 밀거나 그들의 노력을 고의로 방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라톤에서는 다른 선수가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과 경쟁을 벌이기 때문이다. 마라톤 선수들이 1년간 이른 아침에 혼자 달리는 것, 그들을 지원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마라톤 선수들이 쏟는 꾸준한 노력을 우리는 보지 못한다. 이게 바로 작가들이 다른 작가의 책에 추천의 글을 쓰는 이유다. 창작행위란 내게만 있고 다른 누구에게도 없는 희소한 내용이 아니다. 창작행위에는 세상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무언가를 다른 창작자들과 열심히 나누려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이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추천하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건 애플이 아이디어를 확산하거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 시장을 독점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애플은 주가를 올려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 외의 모든 건 그저 주가를 올리기 위한 전술일 뿐이다. 137. 지치지 않는 훈련은 없다. 마라톤을 뛰면 당연히 지치기 마련이다. 마라톤 코치를 영입해 마라톤을 뛸 때 지치지 않는 훈련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마라톤을 완주하는 사람과 완주하지 못하는 사람의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그건 완주자는 피로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다.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은 저항감을 느낀다. 독창적인 것을 만들고 세상에 선보이는 일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느낀다. 이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138. 네, 그리고 나는 어떻게든 할 겁니다. 즉흥 코미디는 손에 땀을 쥐게 한다. 안정망 없이 뛰어오르는 일이며 계산되지 않는 자유낙하로 시계는 똑딱거리고 두려움은 커지는 가운데 2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춤을 춘다. 즉흥팀, 가로 열고 팀이 있어야만 가능한 연기다. 팀은 무한게임에 참가한 선수들이다. 가로 닫고 즉흥팀은 대하라는 공을 주거니 받거니 던진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짜내 긴장감을 끌어올린다. 차나 헬펀과 데일 클로즈는 즉흥
현대 즉흥 연기의 개척자이다. 즉흥 연기를 할 때 그들의 첫 번째 규칙은 아니요라는 대답으로 분위기를 망치는 말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차례가 되면 대답은 항상 네 그리고가 되어야 한다. 앞을 향하는 움직임만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유일한 움직임이다. 대화의 순서가 내게 넘어왔고 대사를 해야 한다. 고 가정해보자. 공간에 가득 찬 긴장감. 그러고 나서 네 그리고 라는 대답과 같이 행동한다. 맞아요. 내 차례가 왔네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든 할 겁니다. 자아가 드러날 때 변화의 에너지를 공유하지 않고 통제하려고 할 때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싶어진다. 아니요, 당신이 잘못한 겁니다. 아니요 라는 대답은 가능성이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 나타나는 말이다. 아니요 라는 대답은 통제권을 다시 찾으려는 시도이지만 그건 과정을 포기하고 결과물을 따르겠다는 의미이다. 139. 두려움을 인정하라. 즉흥극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불확실성의 힘과 슬럼프는 불합리한 생각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흥극은 내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슬럼프 따위는 없다. 그래도 여전히 그저 그런 즉흥극이 있다. 자아가 통제권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고 사람들은 벽을 쌓으며 과정을 따르기를 멈춘다. 자아를 진정시키고 두려움을 인정하면 맞아요 그리고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데일 클로저나 차나 헬펀과 함께 즉흥극을 연구했던 사람들의 일부이다. 영화배우 에이미 포엘러, 에이미 세다리스, 빌 머리, 댄 에크로이드, 길다 레드너, 해롤드 레미스 등 이 훌륭한 코미디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다. 첫째는 원래부터 정말 재미있는 사람들이 시카고로 가서 즉흥 연기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두 번째 이론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바로 이들이 충분한 관심을 쏟으면 가정을 통해 사람들을 웃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다는 점이다. 이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는 건지 걱정하는 것을 멈추면 그 시간에 가정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 미국 예능 Saturday Night Live 쇼가 밤 11시 30분에 방송을 시작하는 건 공연 준비가 끝났기 때문이 아니다. 밤 11시 30분이 되면 쇼가 시작되는 것이다. 창의적인 사람이라서 작품을 선보이는 게 아니다. 작품을 세상에 선보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140. 밤 11시 30분이 되었다.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는 걸 좋아한다. 약속을 지키는 습관이 없다면 성공해도 행복한 사람이 되기 어렵다. 그런데 약속 중에도 특히 하기도 어려운 약속들이 있다. 사람들은 쇼는 11시 30분에 시작할 겁니다와 같은 약속을 할 때 주저한다. 마감 시간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고 이에 대해 어떻게든 쇼를 시작하는 건 결과물을 통제하려는 게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어찌됐건 약속을 하고야 만다. 잠재의식은 강력하다. 책의 마감일이 있다던가 브레인스토밍 시간이 시작된다든가 내일 벤처 캐피털 회사의 사업을 홍보해야 한다든가 등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는 걸 잠재의식이 알게 되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잠재의식은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 닻은 우리를 끌어내린다. 그게 닻의 역할이다. 하지만 창의적인 사람에게 닻은 신호등이기도 하다. 신호등의 불빛을 따라 그들은 어척스레 나아간다. 만반의 준비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다. 밤 11시 30분이 되었으니 어쨌든 가는 것이다. 약속했으니 말이다. 중요한 건 과정이지 결과물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프랙티스의 핵심이다. 141. 따뜻한 비판.
작품을 세상에 선보이면 시장에서 반응한다. 우리는 이 반응을 비판이라 부른다. 사람들은 비판을 두려워한다. 작품이란 개인적인 것으로 그런 작품을 좀 더 많이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고자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인데 비판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는 징후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모든 사람이 내 작품을 전적으로 좋아한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비판을 받으면 무엇보다 안 좋은 점은 그로 인해 가정이 아닌 결과물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비판을 받으면 우리는 가정에 대한 노력에서 벗어나고 만다. 특히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비판은 대부분 쓸모없거나 몹시 해롭기까지 하다. 대부분 작품이 아닌 창작자 개인에 대한 비판인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비판가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인데다 창작자가 더욱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7년 전부터 아마존에 올라온 내 책의 후기를 읽지 않고 있다. 별 1점 후기까지 못 읽고 내 작품은 훨씬 더 좋아졌어 라고 말하는 작가는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다. 익명의 괴물들이 하는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종류의 작품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비판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우리가 위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선언하는 소리일 뿐이다. 하지만 따뜻한 비판이라면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하다. 따뜻한 비판을 해주는 사람은 시간을 들여 작품을 평가하고 창작자의 의도를 이해한 뒤에 목소리를 낸다. 이들은 우리의 여정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데려가는 곳에 함께 가려는 마음이 굴뚝같다. 즉 그들의 비판으로부터는 배울 점이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역시 가정의 일부인 셈이다. 142. 이렇게 하면 제가 받아들이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따뜻한 비판가는 방금 당신에게 실마리를 주었다. 효과 있을지 모를 내용을 말해준 것이다. 아마도 본인을 위해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다. 좋은 비판가라면 창작자를 저격하지 않고 비판한다. 창작자의 동기, 능력, 판단에 의무를 품지 않는다. 단순히 작품에 관한 이야기할 뿐이다. 그 작품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렇게 하면 제가 받아들이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43. 별 2개를 준 독자 서평. 아마존에 올라온 넬 프로이덴버거의 소설 로스트 앤 원티드의 후기는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중에는 책에 과학적인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며 비판하고는 별 2개를 준 후기가 있었다. 그 책은 물리학자가 주인공인 공상과학 소설로 독자들은 감동적이면서 친숙한 이야기라고 격찬을 보냈으니 그런 후기에는 신경 쓰지 말자. 이 외에도 별 2개의 후기가 또 있다. 이번엔 자신이 학계에 있는 물리학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쓴 비판인데 그가 별 2개를 준 이유는 과학적인 내용이 충분히 담겨있지 않아서라고 했다. 이런 비판가들이 남기는 후기에는 자신의 이야기는 많지만 책에 관한 것은 별로 없다. 그래도 한 측면에서 그들은 도움이 된다. 이 책과 비슷한 유의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이 안성맞춤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당신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준다. 가로 열고 이런 비판으로부터 우리가 실제로 배우는 건 도서 마케터가 책에 걸맞는 독자를 찾는 일을 잘했는지의 여부다. 가로 닫고 누구를 위한 작품인지 무엇을 위한 작품인지 일관되게 생각하고 있다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작품이 아닙니다. 144. 야유를 찾아 나서는 일. 샘 레이미는 동세대에서 가장 성공한 영화 감독이다. 그의 작품으로는 스파이더맨, 이블 데드 등이 있다. 그는 10대에 만든 작품뿐만 아니라 영화 아카데미에 가서 만든 작품 또한 유료 관객에게만 공개했다. 50센트건 1달러건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든 관람료만 낸다면요.
그는 일찍부터 유로 관객이 영화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요구를 한다는 걸 알았다. 그의 영화는 몇 번이고 야유와 조롱을 받았다. 관객들은 돈을 냈으니 야유할 권리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편집실로 돌아가 더욱 열심히 영화를 편집했다. 무서운 장면은 더 무섭게 만들고 재미있는 장면은 더 재미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런 작업을 계속 반복했다. 곧 샘 레이미는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영화를 만들어냈다. 그에게 있어 어느 부분이 가장 힘들었을까? 아마도 야유를 찾아 나서는 일이었을 것이다. 145. 1000명의 골수팬. 출판인 케빈 켈리는 1000명의 골수팬이 가져오는 경제력과 예술적 자유에 관해 알려주었다. 당신을 위해 차를 타고 달려와 줄 팬, 당신의 작품을 위해 미리 돈을 내줄 팬,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 패트리온에서 당신을 후원하는 그런 팬이다. 당신을 집에서 재워주거나 당신의 작품 활동을 위해 1년에 일정 금액 돈을 쓰는 그런 팬이다. 1000명의 골수팬이 있으면 1명의 예술가는 잘 지낼 수 있다. 문제는 창작가 대부분에게서는 팬이 채 10명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족과 친구들, 가로 열고 이들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가로 닫고를 제외하면 실제 팬이 생기기까지는 커다란 공백이 있다. 그래서 간습에 따라야 한다는 압박과 야유를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창작자들은 팬을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작품 활동을 멀리하고 있다. 골수팬은 별난 점을 원한다. 고유한 무언가를 찾는다. 만일 골수팬이 음악 차트 탑 40이나 이런 유의 이름을 올리는 창작자를 원한다면 당신이 아닌 사람을 찾는 게 훨씬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146. 후회하기 싫다는 이유로 매달려 있는가? 이미 작품에 쏟은 시간은 사라졌다. 작품에 투자한 돈 역시 모두 사라졌다. 우리는 이것을 매몰 비용이라고 부른다. 로스쿨에 다니며 보낸 시간, 소설의 초고를 쓰는데 걸린 시간, 이런저런 티켓이나 자산을 불린 데 사용한 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실 이런 매몰 비용은 선물이다. 과거의 내가 현재 나에게 주는 선물이 말이다. 영화 소일렌트 그린의 원작자인 해리 해리스는 외계에서 온 바이러스에 관한 공상과학 소설을 쓰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바쳤다. 그가 이 원고를 출판사에 보내기 몇 주 전 작가 마이클 클라이튼이 안드로메다 스트레인이라는 소설책을 출간해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해리 해리슨의 책은 온전히 독창적으로 쓴 작품이었지만 이제는 복제판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결국 그는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지 않았다. 과거에 자신이 보낸 선물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해리 해리슨에게 책의 완성본이 있었지만 만약 책을 출간한다면 다음 한 해 동안 그의 책은 모방작이 아니라는 항변과 동시에 책을 홍보하며 보내야 할 터였다. 그건 자신의 경력에도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일이었다. 괜찮습니다. 감사해요. 해리 해리슨이 그 책에 쏟은 시간과 노력 모두 사라져버렸다. 책을 내든 내지 않든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새 작품에 투자할 새로운 시간과 노력이 있다. 이 시간과 노력을 기존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대신 그는 과거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 셈이다. 괜찮아,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 나는 다른 작품을 시작해야겠어. 프랙티스를 발전시키는 중에 미래의 나에게 닿지 못한다며 품위 있게 물러나면 된다. 관객과 신뢰를 쌓으려 정말 열심히 작품을 만들었지만 관객이 생각하는 비전과 나의 비전이 맞지 않다는 게 분명해지면 그만 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매몰 비용을 포기할 때 후회스러운 감정이 들어도 괜찮다. 후회하기 싫다는 이유로 매달려 있는 게 오히려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다.
147. 매몰 비용 무시하기. 미국 리얼리티 쇼 샤크탱크에서는 기업가와 자신감 넘치는 심사위원들을 나란히 두어 긴장감을 조성한다. 기업가는 심사위원들 앞에서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소개한다. 실제로 진행되는 사업 아이디어로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 중이다. 기업가 개인의 일이며 상황은 시급하다. 반면 심사위원단은 즉흥적인 제안을 던지며 사업 아이디어를 바꿀 방법을 제안한다. 그러다 보니 대안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황으로 빠르게 흘러간다. 당신의 아이디어는 별로입니다. 바로 대답이 나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립은 한 발 더 나아간다.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상대는 대답한다. 아니요, 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대안은 듣기에 거북하다. 프로젝트는 이미 진행 중인데다가 설사 그 프로젝트에 쓰인 돈이 매몰 비용이 되더라도 그건 실전이고 아주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미 진행된 일에 옹호하기에 여념이 없을 때는 피드백에 마음을 열고 유연한 사고를 하기에 힘들다. 창작자에게 도움을 주는 비판가는 이 점을 이해한다. 그런 비판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전 XYZ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땡땡하면 나머지 부분도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화법은 듣기 거슬리는 부분을 우회적으로 표현해 주기 때문이다. 매몰 비용은 실제 생길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 148. 두려움에 무릎 꿇는 45가지 방법. 두려움에 무릎 꿇고 작품을 희생시키는 데는 적어도 45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1. 시간을 끈다. 2.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프로젝트를 확장한다. 3. 중요성이 사라지도록 프로젝트를 축소한다. 4. 쓰레기 같은 작품을 선보인다. 5.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이지 않는다. 6. 따뜻한 비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7. 듣기 좋은 말에는 귀 기울이지만 냉담의 말은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 8. 단기적인 이윤에 눈멀어 작품을 희생시킨다. 9. 마감을 지키지 않는다. 10. 유명 주인공이 되려 한다. 11. 괜찮은 부분에서 타협한다. 12. 어려운 부분에서 타협한다. 13. 알약 속에 영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14. 일하러 가지 않는다. 15. 늘 일만 한다. 16. 뮤즈가 나타나기를 학술고대한다. 17. 포기할 이유를 찾고서는 주변에 이야기한다. 18.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일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아 일을 망친다. 19. 자신을 일로 정의한다. 그래서 매사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 20. 영감이 찾아올 때만 일한다. 21. 특정 분야의 지식, 즉 도메인 지식에 뒤처졌다. 22. 모든 걸 베낀다. 24. 아무것도 베끼지 않는다. 24. 질투한다. 25. 스스로를 비웃는다. 26. 중요한 일은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한다. 27. 박수 받기를 바란다. 28. 노력이나 통찰력에 상응하는 돈을 요구하고 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 29. 통신 판매하는 일을 피한다. 30. 자기 작품의 후기를 읽는다. 21. 읽은 후기를 기록한다. 32. 후기에 반응한다. 33. 최악의 상황을 상상한다. 34. 죽음이 곧 닥치거나 결국 죽을 거란 생각에 집중한다. 35. 영원히 죽지 않을 듯 시간을 끈다. 36.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 37. 완벽주의와 품질을 혼동한다. 38. 기한이 다가오면 작품을 더 꽉 붙잡는다. 39. 기한이 다가오면 작품을 너무 빨리 놓아버린다. 40. 기한을 자꾸 미룬다. 41. 작품을 선보일 날짜를 정하지 않는다. 42. 쓸데없이 자신이 이바지한 부분을 더 작게 재정의해 스스로를 내려놓는다. 43. 꿈이 작은 사람들과 어울린다. 44. 변명거리를 갈고 닦는다. 45. 슬럼프에 빠진 것처럼 군다. 149. 방법이 문제인가? 잘못된 관객이 문제인가? 영화계의 아이콘 아담 드라이버가 말했다. 제겐 악기가 없어요. 첼로를 연주하지도 않아요. 그건 극중의 나인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더 취약하죠. 이건 독이 되는 생각이다. 그러나 전문가의 마음가짐에 깔린 생각이기도 하다. 아담 드라이버는 배우이다. 그건 극중의 나인 게 아니라 역할일 뿐이다. 제니퍼 와이너는 작가이다. 한 글자 한 글자 글을 쓰지만 그 글이 제니퍼 와이어인 건 아니다.
그저 그녀가 쓴 글일 뿐이다. 창작자란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만든다. 작품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선택을 한다. 선택에는 의도가 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는 생각이다. 성공적이지 못한 선택이라는 걸 안다. 우리는 불안을 가득 담은 취약성을 드러내는 길로 갈 수 있다. 하지만 대안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찾고 배우는 것이다. 작품을 만드는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일까? 아니면 잘못된 관객을 택한 것일까? 창작자가 작품인 건 아니다. 작품은 창작자가 다른 사람을 위하려는 의도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기로 한 일련의 선택이다.